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구매 욕구를 높이는 상품 진열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 좀 드릴 겁니다. 앞 시간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문가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직접 해서 오히려 더 정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인테리어나 뭐 이런 외장, 간판, 뭐 이런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상품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을 이 매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좀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열하는 방법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그대로 실제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장에 진짜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열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사례는 또 이제 이따가 뭐 제가 실제로 겪고 또 컨설팅하면서 본 사례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그 진열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제가 우리 뭐 한 10여 년 이상 이제 뭐 하나로마트나 뭐 유통 채널 쪽에서 다양하게 진열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 한 3시간 정도로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짧은 시간 내 보여드리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어도 대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그 핵심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진열은 방법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후미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열에 대해서는 이게 진열이냐 연출이냐,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진열과 연출이 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대를 어떤 매대를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색깔을 잘 배합한 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의 용도별로 진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진열된 상품이 고객이 집어갔으면 좀 몇 개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어 있는 것을 또 앞으로 당겨 가지고 꽉 차 있는 듯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전진 입체 진열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보시면은 저게 진열인지 연출인지, 뭐 진열과 연출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대부분은 일반 분들은 저걸 다 진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 가지 사진이 있죠. 예, 근데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롯데마트에서 정말 잘해놓은 그 연출의 사례가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맥주 이미지가 좀 있고, 예, 맥주 패키지들이 있죠. 뭐 테라 맥주 있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음료가 조그맣게 이제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천정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밑에 맥주가 돼 있는 거는 진열이고요. 위에 바구니에 담겨 있는 음료들, 예, 저 파우치에 들어있는 음료 있죠. 저거는 연출입니다. 그래서 연출과 진열이 겹쳐 있는 상태이기도 하면서, 또 연출로서 저 파우치 음료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어떤 그 시선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롯데마트에서 현장에서 아마 적용을 해서 한 사례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진열장이 있습니다. 진열장. 뭐 책꽂이 같이 진열장이 돼 있죠. 근데 이 진열장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사진 이미지가 있어요. 뭐 차 같은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선물 세트 같이 포장되어 있는 것을 잘 세팅해 놓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연출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상품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죠. 그게 진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장수에서 어디 이제 어떤 코너에 와가지고 장수의 어떤 특산물 중에 자기네 상품을 뭐 흑도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해놓으셨는데,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뭘 잘 해놓냐? 사실 저거는 진열이냐 연출이냐 분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열 연출을 분간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내 상품을 강조하고자 노력했느냐, 이것이 아주 그 노력의 그 흔적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죠. 네, 내 상품을 꼼꼼하게 설명해서 손으로 꼼꼼하게 써주고,
근데 이제 상품을 제가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상품의 좋은 점을 막 구구절절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시라고 자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 거죠. 예. 근데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 저 정도, 저거보다 조금 더 줄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상품을 정성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그 노력이 정말 잘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상품을 이것저것 다 말씀을 뭐 구구절절 많이 하는 것보다 핵심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원의 양반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반김이 벌써 한 3, 40년 전서부터 그 CF에서 두 번 굽는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젊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됐고 유명한 CF다 보니까. 근데 그 CM송에서 살짝살짝 두 번 구운 동원 양반김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 번 구웠다는 얘기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왜? 두 번 구우니까 정성 들어갔죠. 두 번 구우니까 바삭하겠죠. 그러니까 맛있겠죠? 예, 당연히 고소하겠죠. 이런 모든 메시지가 두 번 굽는다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컨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상품의 어떤 개념, 내 상품의 정체성,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계신다면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 장수 흑도라지나 뭐 그 외의 상품들 보면은 말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딱 괜찮은 편입니다.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구구절절 말이 많았어도 이해를 하는 게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상품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보시면 그 밑에 거죠.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뭐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들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은 매대를 어떤 매대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이 또는 이렇게 원형 매대를 해놓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독특한 진열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진열과 연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어떤 진열 부분과 연출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진열과 연출을 딱 명확하게 이건 진열이다, 이건 연출이다 나누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진열과 연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서 연출은 어떤 효과를 주고 진열은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연출은요 일단 눈에 띄게 하는 게 연출입니다. 예, 아까 저 롯데마트에서 바구니 위에다가 음료를 얹어놨죠. 그러니까 눈에 띄죠.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쇼윈도우 같은데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 이게 다 연출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상품 나 마음에 들어. 저거 살라 그러는데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는 데가 바로 진열되어 있는 곳이에요. 매대 위에 상품이 가지런히 쫙 돼 있죠. 그거 이제 상품을 고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진열과 연출을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꼭 이거를 뭐 진열해야 된다, 연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또한도 이제 뭐 진열과 연출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왼쪽은 일본에서 제가 직접 사진 찍어 온 건데 일본의 로컬 푸드 매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의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분위기는 비슷하죠. 되게 정성 들어가 있고, 그죠? 정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멘트도 많이 써져 있고. 그런데 한국의 로컬 푸드 매장에 들어가 있는 그 손글씨 쭉 써놓은 거 보면은 정말 말이 많아요. 정성은 들어가 있지만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과연 매장에서 이거 읽어볼 것이냐? 다 못 읽어봅니다. 그런데 왼쪽에 일본 거 한번 보시죠. 예, 뭐 사실 뭐 일본이 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오프라인상의 아날로그적인 어떤 요소는 또는 감성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일본이 전통적으로 오래 했고 또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디지털이나 온라인이나 이쪽이 발전이 안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또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특히 저 일본 사진 중에 우측의 하단에 있는 사진 보시죠. 어떤 그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코를 푸는 듯한 느낌, 재채기하는 듯한 느낌 이렇게 보이죠. 저게 뭐냐면 일본에는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 알러지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차 이것을 로컬 푸드 매장에서 광고하기 위해서 POP를 저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어때요? 그냥 옆에 잔글씨가 많이 있지만 저거 다 안 읽어봐도 저게 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저건 뭐 대단히 디자인이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었고 거기다 또 입체로 이렇게 휴지 모양까지 해놔가지고 훨씬 더 시인성, 즉 눈에 많이 띈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품을 진열할 때 내 상품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런 게 나오는 거죠. 또한 이제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로컬 푸드 매장을 보시면 애착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것들을 잘 강조해서 보여주자. 이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매대 선택인데, 매대 선택을 보시면 이제 매대가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반 책상같이 평대로 돼 있죠. 평대로 돼 있는 이 매대를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딱 배치해 놓고 뒷부분에다가는 연출을 하고 앞부분에다 진열을 하든가, 반대로 앞부분에 연출을 하고 뒷부분에 진열을 하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놓다 보니까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품이구나. 뭐 밑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뭐 벼 이미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쌀 관련된 상품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쌀 관련된 상품이 뭐 식품도 있고 뭐 방향제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죠. 아꼬메야라는 일본의 유명한 쌀 베이스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큰 매장이 있는데, 그 아꼬메야 매장의 이미지입니다. 마침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가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 와서 다행히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게 해서 다행입니다. 자, 뒤에 또 이제 보시면 좀 복잡한 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매대 선택을 할 때 평평하냐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 이런 매대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봤을 때 손이 잘 닿고 또 눈으로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또 매대 선택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통로가 좁다 보면은 매대를 직선으로 이렇게 쭉 있을 때, 수직으로 돼 있을 때 많이 보기가 힘들죠. 요만큼 눈에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손을 집을 수 있는 부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좀 통로가 넓다 보면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매대 상품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상품은 매장이 아무리 좁더라도 그 강조하고 있는 매대만큼은 좀 뒤에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둬서 매대가 전체적으로 보여서 상품이 전체적으로 다 눈에 띌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저 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뒤로 오다 보면 당연히 상품이 전체가 다 잘 보이겠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대가 아까 처음에는 그 아꼬메야 쌀 매장의 평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울어진 매대도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뭐 목공 전문가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매대를 뭐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주문 제작해야 되고 뭐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근데 뭐 재래시장 이런 데서는, 전통시장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부분 이제 전통시장에 이제 과일, 특히 과일이나 야채 파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이렇게 과일,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거, 뭐 택배 박스라든가 이런 거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골판지 얹어놓고, 그 다음에 과일 얹어놓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뭐 싼 그 테이블들 많이 있습니다. 싼 테이블들 다만 규격을 맞추자는 거죠. 같은 규격의 싼 테이블들을 쭉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헝겊을 깔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네. 거기 보시면 동일한 사이즈의 테이블 위에다가 야채들을 쫙 이렇게 해놨어요. 뒤에 바구니를 갖다 놔도 되고, 네, 저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렇게 해놓으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비용 제가 보기에 얼마, 뭐 다 해서 뭐 한 5만 원, 10만 원이면 됩니다. 네. 천도 좀 싸구려, 싼 천도 많이 있습니다. 뭐 비싼 거 안 해도 되고요. 천이 좀 뭐 때 묻을 것 같다 그러면 비닐로 하셔도 돼요. 대신 투명한 거 말고 불투명한 걸로.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보여주자. 이게 이제 전통시장이 마트나 이런 데보다 사람들이 아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는 편인 게, 뭐 주차도 불편하고 또 뭐 카트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한 전통시장도 많이 있어요. 카트도 있고 주차도 해결됐고, 근데도 안 오는 건 왠지 좀 가격 싸고 물건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청결할까? 이런 거 잘 못 느끼거든요. 이런 매대에서 진열대만 잘 선택하셔도 훨씬 더 우리 매장을 청결해 보이고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갔느냐, 이런 그 매대에서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대 선택, 맨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 전체적으로 매대가 전체 상품이 다 보이죠. 그래서 저 중에서 내가 무슨 상품을 강조할 것이냐, 그 부분만 딱 연출을 하시면 돼요. 뭐 디스플레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대 자체에다가 또 소품이 있죠. 예, 밑에 보시면 가운데 사진들 2개 보시면 소품이 평대 소품이 있고 또 동그란 바구니 소품이 있고 소쿠리 같은 것도 있죠. 예,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상품이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저런 소품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아랫부분에다가 큰 바구니를 세워놔가지고 거기다 강조해 놓으니까 잘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POP 크게 써져 있고 또 천정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뭔가를 좀 팔려고 하는구나. 아, 무슨 상품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예. 이게 저렇게 디자인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느냐 이런 게 녹아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컬러 진열입니다. 이 색깔 진열인데 특히 과일 매장에서는요 색깔 진열, 컬러 진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유럽 사진들 이게 지금 오른쪽 가운데 사진도 유럽 사진이고요, 프랑스 사진이고 그다음에 그 맨 오른쪽은 이제 동남아 쪽 사진인데 어때요?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예쁘죠. 뭐 이렇게 막 정갈하게 돼 있지 않아도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예쁜 겁니다. 색깔이 저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죠. 첫 번째 사진 중에 맨 앞에 과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포도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가 하나는 보라색 포도고 2개는 보라색 포도고 하나는 청포도예요. 그죠? 근데 보라색 포도도 보라색이 좀 적보라, 청보라 이렇게 검정에 가까운 보라, 빨강에 가까운 보라 이렇게 그 똑같은 포도라도 색깔이 다르죠. 근데 이 2개를 섞어 놓느니 중간에 청포도를 딱 하나 놔버리니까 색깔이 구별이 딱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콘트라스트 진열이다. 색깔을 구별을 명확하게 대비해서 진열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런 콘트라스트 진열을 잘 하면 컬러 진열이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뚜렷하게 다른 것들을 잘 배치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게 컬러 진열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보시죠. 거기 이제 저기 사장님 사진 보시면 저 동남아 사진이죠. 예. 뭐 저희 직원들이 여행 다니면서 찍고 막 이런 건데 이거 보시면 어때요? 사진이 딱 과일이 색깔이 딱 구별이 딱딱 돼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 사진은 뭐가 좋냐면 양을 진열했습니다. 양이 뭐냐면 풍성해 보인다는 거죠. 풍성해 보이게 진열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컬러 진열까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죠. 야채하고 과일하고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콘트라스트 진열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대신에 중간에 하나씩 예, 그 뭐랄까요? 저 박스를 규격이 딱 맞는 박스들을 아주 균일하게 배치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죠. 컬러 진열하기가 애매한 상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규격화된 박스를 만들어서 종이 박스도 상관없어요. 다만 깔끔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막 골판지 둑 찢어서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런 식으로 깔끔하게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딱 구별을 해놓으면 저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자, 보세요. 제가 컬러 진열, 특히 대비, 컨트라스트 진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반 마트, 대형 마트들에서 해놓는 진열 방식이에요. 명확하게 구별을 색깔별로 녹색, 빨간색, 파랑색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다채롭고 예뻐 보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매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장이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 매장에서 뭔가 더 많이 구경을 해보고 싶고 또 이 매장은 뭔가 관리를 잘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예, 본인들은 이렇게 고객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야, 이 매장이 관리 잘하네 이런 생각 안 해요. 다만 왜 이 매장은 믿음이 가? 이런 게 다 그런 게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감성적이라는 거죠. 모든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감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고객들은요, 상품을 구매할 때 이성적인 관점이 거의 없어요. 다 감성적 관점으로 봅니다. 야, 이쁘다. 야, 맛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뭐 음악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 야, 여기는 과일 가게, 동네 과일 가게인데 음악이 또 멋진 음악이 나오네? 이런 거라든가. 또는 야, 여기 동네 과일 가게인데 과일 향이 정말 많이 나네? 오감 기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또 뭐 신식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뭐 코로나라 불가능하지만 그런 오감 기법을 활용을 하면서
과일을 판매한다, 야채를 판매한다, 또는 뭐 축산물, 수산물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수산물 판매하는데 뭐 저기 뭐 바닷가에 바닷소리, 파도 소리가 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오감 기법을 적용을 하시면 감성적으로 고객이 우리 매장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오고 싶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해주고, 다만 딱 한 번 이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고객이. 언제냐? 네. 지갑에서 카드 꺼낼 때. 그때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에 내가 마진이 얼마가 남고 그런 거는 처음에 계획할 때만 고민하고요. 판매할 때는 무조건 많이 주시고 무조건 예뻐 보이고 무조건 친절하시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상품을 이렇게 진열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고객들은 뭐 판매자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사진 중에서 이제 오른쪽 사진, 제일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렇게 보이죠.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갈색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사진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사진은 또 중간에 이렇게 크게 천정에 매달아서 POP도 크게 달아놨죠. 그 다음에 맨 왼쪽 사진 보시죠. 맨 왼쪽 사진은요, 야채를 파는 곳인데 맨 윗부분에다가 파프리카의 그 컬러를 구별해서 찍은 콘트라스트 진열하는 걸 크게 사진으로 출력을 해서 붙인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저게 파프리카 저렇게 크진 않잖아요, 실제로. 다른 야채에 비해서. 근데 저렇게 구별해서 딱 찍어 놓으니까 멀리서 봐도, 높은 데 있으니까 멀리서 잘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야, 저기 뭐 예쁜 뭐 야채들 많이 파나 보네 하고 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진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진열에 대해서 많이 강조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또 용도별 진열입니다. 왜 대부분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격대별로 뭐 1,000원대, 2,000원대, 뭐 5,000원대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용도별로는 내가 일할 때 뭐 특히 옷이나 패션 아이템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중요한데, 일할 때 입는 거, 일할 때 쓰는 거, 또 친구 만날 때, 애인 만날 때, 뭐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할 때, 아니면 내가 친구랑 여행할 때, 이런 용도별로, 스타일별로 나눠서 진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의류나 또는 화장품이나 이런 패션 아이템들 중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용도별로 진열하시거나 또는 가격대별로 진열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색깔별로 진열하시는 거는요,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용도나 가격대가 중요해요. 색깔은 그 안에서, 같은 용도 안에서 색깔 진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강사가 색깔 진열하라 그랬지, 그러면 용도 다 무시하고 색깔별로 쭉 했다, 그건 안 돼요. 왜? 고객 입장에서 용도별로 맞춰서 이쪽 용도가 이쪽에 있고 저쪽 용도는 저쪽에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별로 하고 그 안에서 색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색깔은 무시하셔도 돼요. 우선 용도가 중요합니다. 예. 과일도 용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저도 이제 팔아봐야겠다, 컨설팅 잘하려면 팔아봐야겠다 해서 저도 뭐 조그만 쇼핑몰을 하는데 쉽지 않지만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똑같은 사과라도요, 일반적으로 먹는 사과는 알맹이가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설 아닙니까? 그럼 설이면 이제 제수용 사과가 있어요. 제사상에 올리는 사과 있죠? 그건 알맹이가 훨씬 큽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용도별로 과일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수용은 따로, 이렇게 설 시즌이 되면 제수용을 따로 모아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도별 진열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진 입체 진열이다. 왼쪽은 X, 오른쪽은 O 이렇게 돼 있는데, 고객들이 이제 사가지고 물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특히 이런 사례는요, 편의점에서 절대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편의점은요, 뭐 GS, CU, 세븐일레븐 이렇게 있는데 본사에서 다 슈퍼바이저가 와서 설명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설명해주면 뭐합니까? 실행 안 하면 소용없어요. 네, 실행을 하셔야죠. 그리고 실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실행해야지, 내가 직접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상품과 내 매장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실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편의점은 그래도 누가 본사에서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고 교육이라도 해주죠. 근데 동네 조그만 슈퍼 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진열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진열 두 번째 얘기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